유방에 대한 모든 것. 우리 동네 유방 이야기. 네, 우유TV. 와. 오늘 장소가 바뀌었죠? 오늘 여기 장소인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밑에 창업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해줘야 이제 돼. 장소를 이렇게 공짜로 얻었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여기. 너무 좋다. 그거는 우리가 광고 앞광고 해도 되잖아요. 해도 되나? 해도 되나라니 뭐 하고 있는 생존이 거야? 걸려서 태경 선생님 남편분께서 개원을 하셨습니다. 개원을 하셔가지고 장소 제공을 해주시고 저희도 뭐 이렇게 좀 애매하게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한티역에 있는 서울 항엔하지외과 맞습니다. 항문 관련 진료도 보시고 항문 관련 하지정맥류, 네, 하지정맥류, 뭐 외과 쪽 시술이 필요한 모든 내시경도 하고. 내시경도 하시고 도곡동, 대치동 학원가 딱 그냥 학원가의 밀집 지역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빅픽처는 아이들 학원을 보내면 학원은 아빠랑 해라. 아니 병원 진료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해줘야지. 알아서 하겠지. 장소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진짜 번창하시기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뭐예요? 구형구축? 구형구축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네. 네. 구형구축 오늘 얘기 좀 한번 해보죠. 구형구축이 뭐예요? 구형구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부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그거를 이제 외부 물질로 인식을 하면 그 외부 물질을 감싸는 피막이라는 거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그 자극을 우리 면역 체계가 있잖아요. 그 면역 체계가 이제 그거를 이제 공격을 막 많이 하는데 영원히 그거를 공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그만할 수 있도록 면역 세포 자체가 그거를 이렇게 감싸는 막 같은 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몸과 분리시키겠다는 맞아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형물이라는 게 굉장히 큰 어쨌든 외부 물질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 물질을 우리 몸에 그 직접 닿는 그 면을 없애기 위해서 겉으로 해서 이렇게 그 막을 만드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캡슐 그쵸. 우리말로는 피막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피막이 그냥 얇게 생기고 그냥 분리만 되는 그 역할까지만 하게 딱 만들어지고 끝나면 사실 되게 좋은데 우리 몸이 이제 그거를 이제 또 과도하게 더 피막을 두껍게 만들게 되면 그 피막 자체가 그냥 두꺼워지고 단단해지고 밖에서 이제 만져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증상이 생기고 이제 그러게 되면서 우리가 그 피막 자체가 이제 단단해지고 사방으로 이제 그거를 당기게 되고 그러니까 그건 구축이라고 그러죠. 그럼 또 당기는 그 증상을 구축이라고 그러는데 구형 구축 그래서 구형이라고 그러는 건 이게 실리콘 모양으로 될 이렇게 그 우형으로 당기는 구축이 생기게 돼요. 진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게 주관적이죠. 아 그래요?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구형구축이 생겼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명유진 선생님이 보는 구형구축의 정도랑 저랑 다를 수도 있어요. 성형외과에서는 다 다를 수도 있어서 누가 봐도 이거는 그때 우리 아니, 뭐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사실 4단계로는 아니죠. 1단계는 그냥 정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딱 갔을 때 그냥 부드럽고 위치 변화도 없고 아 그럼 그냥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그죠? 그게 정상인 거죠,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 흔히 보는 그냥 제일 좋은 상태의 유방 보형물 상태가 1단계인 거고요. 2단계는 약간은 단단해진 것 같은데 뭐 위치 변화나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3단계는 이제 위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보형물이 이렇게 이상하게 올라간 거예요. 4단계는 누가 봐도 막 돌덩이처럼 돼 있고 위치 변화가 아주 심하게 된 거. 이런 좀 애매한 게 2단계 정도야 애매한. 2, 3단계가 사실 애매하죠. 그러니까 2, 3단계는 뭐 의사마다 다 다를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병적으로 얘기하는 고형구축이다. 이러면 이제 3단계, 4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옮겨졌거나 네. 아예 딱딱하게 된 거. 네. 근데 이제 되게 애매한 게 이게 어떤 분들은 위치가 별로 안 옮겨지고 아주 단단한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은 말랑말랑한데 위치가 이제 좀 올라간 분들도 있건 하거든요. 아 그렇겠네. 근데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거는 단단한 정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위치보다도 더. 단단한 게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피막이 많이 생겼다는 의미가 되고요. 위치 이동은 사실 수술 중 어떤 고정이나 아니면 그 수술 중간에 좀 뭐 변화로 인해서 좀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환자분이 가장 불편해하는 원인은 그 단단함 때문에 쪼이는 느낌 때문에 불편한 거거든요. 아, 되게 약간 당겨지는 느낌이 드는데. 네. 그것 때문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하는데 이건 병적인 구형구축이다 그러면 이제 3, 4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소견, 환자의 현재 상태, 환자가 호소하는 불편한 증상 이런 걸 통해서 이제 3, 4단계로 판정을 하고 아 이게 당신한테는 지금 문제가 있는 구형구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의사들마다 되게 주관적이고 그 환자분들께도 이제 6개월에서 뭐 1년에 한 번씩 정도 이제 병원에 오시는데 가슴 상태가 조금 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의학 사진을 좀 계속 좀 남겨놓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이제 구형구축이 좀 있으신 분들은 변화를 확인하기 변화도 위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어쨌든 그걸 남겨놔야 전후로 비교도 되고 이러는데 사실 이게 이제 미용으로 이제 우리가 유방 확대 수술을 하신 분들이랑 재건 수술하신 분들이랑 사실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가장 크게 다른 거는 뭐냐면 재건을 하신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이제 이 구형 구축 자체가 나중에 이제 이걸 유방암 치료나 이게 암 발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혹시 올라가는 게 아니냐. 안 올라가죠. 예, 그래서 저는 구형구축을 굉장히 이제 많이 걱정하시고, 이제 환자 뭐 모임이나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구형구축 생기면 어떡합니까? 막 그걸 굉장히 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먼저 말씀드린 거는 구형구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용적인 개념이지, 이게 그 환자분의 재건하신 분들의 건강이나 그 유방암 치료 성적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기 안 좋고 자기가 불편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걸로 인해서 뭐 건강이 그러니까 나빠지거나 그럴 일은 없으니까 일단 그 재건하신 분들이 구형구축에 대해서 이제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재건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건데 재건한 분들은 근데 또 구형구축 오면 좀 더 흉할 것 같거든요. 그게 자기 유방 모양을 대신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반대쪽이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구형구축이 생기게 되면 위치도 바뀌고, 그다음에 단단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딱딱해지고 그러니까 반대쪽이랑은 조금 더 이제 모양 차이가 이제 더 나고 그럴 수 있죠. 구형구축이 생기면 결국에는 이제 거의 불편감도 있지만 양쪽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지금 환자분들이 사실 굉장히 이제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이제 나중에 받으실 수도 있기는 해서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데 사실 그 구형구축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이제 그 리스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어쨌든 유방암 절제 수술을 한 다음에 이제 그 가슴의 상태가 조금 중요하고요. 어떤 특히 재건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유방암의 위치에 따라서 그 속 절제를 하더라도 겉에 이제 표면에 이제 조직이 많이 남아 있고 적게 남아 있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아, 그러니까 피부가 좀 두껍게 남아있는 게 좋다. 그렇죠. 그런 거죠? 어쨌든 구형구축만을 봤을 생각했을 때는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구형구축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뭐 암을 덜 뗄 수는 없기 때문에. 아, 뭐 그쵸. 네. 그리고 방사선, 아까 말씀드렸던 음. 방사선이 있고, 그다음에 구형물 수술한 다음에 감염이 아. 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감염이 아예 없는 경우에 비해서 아주 약한 감염이 됐다가 이제 풀리게 되는 경우라도 그 감염이 조금이라도 있던 환자분들은 구형구축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또. 우리가 사실 다 통제할 수 없는 이제 그렇죠. 리스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사실. 그럼 환자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이렇게 운동을 잘한다고 안 생긴다든지 이런 네, 거 그런 건 구형구축을 없어요. 어쨌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한쌤 뭐 어떤 게 있죠? 있어요? 마사지 뭐 조금 느낌이 온다 그러면 이제 이게 쪼그라들려고 계속 그러니까 네. 마사지를 해서 이제 방을 좀 넓혀 놓는다든지. 스스로? 그치, 이게 방이 이제 쪼여져 오잖아요 지금 네. 피막이 생기면서 그럼 이제 이게 쪼여져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밀어주는 거죠 구형물을 좀. 아, 3가지 정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마사지. 그 의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최소한 수술한 다음에 한 달 정도 이후부터 이거를 추천하거든요. 완전히 상처가 괜찮다는 걸 확인하고. 그래서 마사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먹는 약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먹는 약이 뭐냐면 우리 몸의 염증 세포의 활성도를 줄이는 약이에요. 엔세이드? 안티 뉴코틸린 네. 이비터라고 해서 그게 이제 천식약이에요. 원래는 천식약인데 음. 천식약이었다가 우리 켈로이드 있잖아요. 그 켈로이드 환자에서 그거를 먹었을 때 그게 좀 나아진다라는 임상 시험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이니비션 하는 건데 그 패스웨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캡슐 컨트랙처도 3개월 정도를 복용을 이제 시키기는 하는데 그 약은 어쨌든 소화기계 쪽으로도 좀 어쨌든 좀 안 좋고 뭐 간기능 수치의 변화나 이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 검사하면서 괜찮은지 확인하면서 장기 복용은 어렵네요. 최소한 3개월 이상 복용하죠. 아, 그래요? 100% 사실 그게 도움이 된다. 안 먹은 것보다는 먹은 게 나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100% 예방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예요? 3개 한다 그죠? 개인적으로 그냥 하는데 이제 광선 치료 같은 거를 해요. 그래서 뭐 LED나 LED 같은 걸로 해서 그냥 굉장히 그 피부에 하는 거 그런 거? 예, 그 아. 굉장히 저온으로 하는 마사지 같은 걸 하면 그거는 정말 사실 해가 안 된다 뿐이지 그게 그걸 효과적이라는 거는 사실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연구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그런데 네. 연구가 있긴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연구가 이제 조금 구형구축에서? 도움이 된, 예, 구형구축도 그렇고 도움이 흉터도 그렇고 음.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아주 작은 연구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되게 그거는 환자분들한테 그게 이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뭐 비싸지도 않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걸 이제 좀 한번 쬐고 가시고. 그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발목이나 이런 데 삘 때 맞아요. 정형외과에서 해주는 그거 거. 하는 거예요. 어. 네. 머리도 하잖아요. 요즘. 그게 맞아요, 똑같은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예. 아. 예. 근데 이제 약 얘기 조금 더 하자면 그게 이제 사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의 기능을 약간 일을 좀 안 하게 억제시키는 가장 약한 약이잖아요. 저희 병원이 이식 환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 제가 사실은 이식 환자들 수술한 케이스들이 꽤 많이 모였어요. 오. 고용물 넣은 환자들을 강한 면역 억제제를 쓰는 환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아, 구형구축이 원래- 없겠다. 원래 이식 구형구축이 없어요. 어. 그래서 이게 감염만 없이 넘어가잖아요. 결과가 엄청 좋아요. 그러겠네. 그래서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면역 환자들을 보형물을 할 때는 이것만 잘 넘어가면, 초반에만 잘 넘어가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형물이 말랑말랑할 수가 없어. 그러네. 너무 써야겠네. 그래서 그거 모으고 있어요. 어. 너무 좋아요. 면역제제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주로 이제 간이식이 제일 많고요. 그쵸. 그러니까 간이식 환자들이 제일 이분들이 제일 약하게 맞아요. 쓰잖아요. 약해요. 약하게 쓰. 그 다음에 콩팥도 있고 심장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따라 좀 다른 게 있었을까요? 그거 보면 좋겠다. 근데 저는 심장이 제일 결과가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논문에. 근데 그만큼 이제 숫자가 안 그런 나오니까. 분들은 흉터도 진짜 별로 되게 흉터도 없겠네요. 아, 흉터도 진짜? 없어요. 흉터도 너무 턴이 신기하다. 이렇게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면역 억제제 때문에 또 암이 생겼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뭔가 여러 가지를 억제시켜놓은 그럴 수도 상황이니까. 있긴 한데 또 워낙 뭐 뭐 유방암이 워낙 흔하니까 많으니까. 또 그것 이게 때문이라 볼 수는 없죠. 구형구축이 어려운 게, 구형구축이라는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형구축은 뭐 생명과 뭐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한 약을 쓰고 그거를 무조건 막으려고 막 굉장히 강한 약을 쓰거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하질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게 그냥 도움이 되는 정도까지에서의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더 어려운 거고. 근데 잠깐. 이거에 근데 대해서- 구형구축이 얼마나 생겨요? 발생 비율. 비율. 10%? 재건하는 경우가 그냥 유방 확대 수술하는 거에 비해서는 거의 한 너다섯 배 정도 더 높고요. 아. 실제로 근데 그냥 유방 확대 수술을 했을 때 구형구축의 비율이 구형구축이냐 아니냐를 이제 기준이 그 좀 기준이 다르니까. 사실 굉장히 또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미용은 조금 더 타이트하죠. 사실 기준이. 예. 유방 확대했을 때 조금이 단단한 느낌은 사실 환자도 그렇고 의사한테도 허용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그냥 정말 4단계 정도로 4단계로 심하게 재건했을 때 심하게 오시는 분들이요. 근데 4단계까지는 그래도 10% 정도? 나은데요 네. 생각보다. 10% 정도 거의 미만 아니면 10% 정도 거의 전후일 좀 안 거예요. 되는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뭐 재건은 좀 높죠 사실 비율이. 근데 그렇게 특히 방사선 하시는 딱딱하고 분들. 움직여지고 막 떼서 땡기는 느낌 있고 그러면 나도 수술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치료가 중요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 구형구축이라는 게 환자분들이 되게 말씀하시는 공통적인 게 나 구형구축 생겼다고 그러는데 뭘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이게 주관적인 미용적인 그런 부분에 더 포커싱이 돼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의 경과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정은 이제 의사랑 환자분이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불편하고 너무 불편하고 모양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데 그게 수술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거를 다른 보형물로 다시 바꿔보던가 이제 주변에 들어가서 그 쪼아진 캡슐 피막을 다 제거를 하고 방을 다시 넓혀놓고 보형물을 다시 새 걸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재건 환자들인 경우에는 그냥 아예 자가 조직으로 아 대체를 하는 거죠. 그거는 의외로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확실한 방법인데 일을 또 벌려야 되니까 부담스럽고 첫 번째 경우는 그게 또 그렇게 한다 그래서 피막이 다시 안 생기리라 피막은 생기겠죠. 근데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유지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원래 기질적인 부분이 이런 게 많이 생기는 분들이면 다시 수술해도 그런 게 또 될 수 있으니까 재수술을 권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죠. 부담이 되고 고민이 되고 그래서 결정은 항상 100% 장담은 못 드리지만 근데 좀 낫긴 지금이 해요. 수술.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우리 한번 시도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뭐. 그렇게 제 수술을 한 번 더 하면 구형구축이 그러니까 저는 재건 환자들인 경우에는 자가 조직으로 바꾸는 거를 조금 더 권유하는 것 같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수술을 이왕 할 거면 확실한 걸로 갑시다. 그렇기도 하고 제가 이런 주제를 제가 한쌤이랑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주제인데 그렇지 우리 항상 고민거리지 사실 예. 평일거리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특히 이제 그냥 그러니까 미용적으로 유방 확대하신 분들이 구형구축이 생길 경우에는 어쨌든 재수술을 하는 것을 훨씬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재건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게 바꿔도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사실 생각이 굉장히 이제 재건하는 의사 입장에서 많이 있고요. 재건하고 사람이기 구형구축이 때문에. 생긴 분들이 그거를 다시 해봤자 또 구형구축이 생길 거라는 그거는 실제로 뭐 논문으로도 증명돼 있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용은 덜 생기는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구형구축을 이제 빼려면 이제 어째 그 피막을 다 막 절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재건한 가슴 자체는 그 조직이 진짜 적기 때문에 그걸 괜히 잘못했다가 이제 더 큰 난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조직 괴사도 훨씬 더 심하게 오고 그러니까 그럴 피부, 확률도 겉에 높고 피부도 얇고 피부도 얇고 이러니까 피막을 제대로 제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거하기도 어렵고요. 피막을 과감하게 제거하다가 결국 그 위쪽에 이제 그런 피부나 이런 괴사나 이런 것도 더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이제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삼간 태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사실 굉장히 어렵죠. 사실 유방암 환자분들이 재건술 하면서 구형구축을 걱정할 만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만 들었을 때는 보형물 수술에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고 자가 조직에 장단점이 있는 건데요. 보형물 수술을 했을 때 어쨌든 가장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단점인 거죠. 구형구축이나 염증이. 또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조금 단단해져도 아무 불편감 없이, 물론 불편 좀 하시겠지만 특별히 문제 제기 없이 나는 그냥 괜찮다, 이제 이 경과가 지금 만족스럽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고요. 근데 이거를 정말 힘들어하시고 그런 분들이 간혹 있으시니까 저희가 그런 치료 옵션들을 드리는 거고, 저희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연구를 많이 하는 분야. 지금 요즘 근육 위에 넣는 재건 방법으로 바뀌면서 그 진피의 양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육으로 끌어당기는 부분이 없어졌고 그러면서 확실히 좋아지긴 했어요. 근육이 당겨지는 게 네. 없어지니까. 네, 환자분이 내야 되는 이제 비용이 조금 더 늘고 그런 건 있는데 그렇죠. 좋은 방향으로 자꾸 어떻게든 해보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걸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고민하고 있으시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우유TV였습니다. 와.